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오마이뉴스 의뢰로 저희가 지난 12월 26일부터 27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서울 시민 18세 이상 808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했고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통해서 무선 가상 번호 SK텔레콤, KT, LG U+로부터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 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 후보 지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 후보 지지도 예상보다 정원호 돌풍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30.8%로 사실 오차 범위를 훨씬 넘는 그러네요. 네. 1위네요 지금. 네, 격차 큰 격차가 많이 1위 크네. 독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 13.1%로 나타났고 서영교 의원이 4.7, 3위 홍익표 전 의원이 4.3, 박용진 전 의원이 4.3 동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이 3.9, 박홍근 의원이 1.6, 네,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저 정도면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친 거랑 비슷한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당내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당내 지지층에서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48.3%, 그리고 네. 박주민 의원이 21.7%, 서영교 의원이 6.6%, 홍익표 전 의원이 4%, 박용진 전 의원이 2.2%, 전현희 의원이 3.8%, 박홍근 의원이 2.3%, 김영배 의원이 0.6% 순으로 나타나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SNS를 통해서 네. 얼마 전에 정원호 구청장이 본인이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 할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명함도 못 내밀겠다. 네, 이런 얘기 하셨죠. 구청장 평가 조사를 했는데 네. 매우 높게 나타나서 맞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달에 여론사 꽃에서 네.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그때는 포함돼 있었는데 네. 그때 ARS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1등, 네. 그다음에 전화 면접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1등이었는데 그때도 주요 후보들의 격차, 당시에 김민석, 박주민, 정원호 구청장 이 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조사했냐면 구청장인 걸 안 불러줬어요. 그냥 후보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이름만 불러줬어요. 아, 네. 근데 정원호 구청장, 가든파이브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정원호 현 성동구청장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모르는 분들이 많은 당시에 여론사 꽃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3등 팽팽했거든요. 가든파이브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정원 오여가지고 가든파이브라고 하시는구나. 정원호 구청장의 별명입니다. 아, 네네. 대변인님께서도 모르셨군요. 죄송합니다. 가든파이브가 송파 쪽에 있는 뭐가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거랑 송파랑 무슨 네. 관련이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을 모르니까 네네. 그렇게 정원호 구청장 측에서 아마 네, 지은 네. 것 같은데요. 정원호 가든파이브. 구청장 좋아하는 네. 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인지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달 조사에서 빅3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현역 의원 다른 의원들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11월 이제 하순에 조사하고 12월 초에 여론사 꽃 뉴스공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실에서 내 이름은 빼달라 서울시장. 네네. 그래서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네. 읽혀졌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SNS에 하면서 이른바 명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당심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누구지? 그때 안 분들이 제법 될 맞습니다. 거고요. 예. 이번 오마이뉴스 의뢰 조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듯이 네. 구청장 이름을 구청장 직함을 넣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박주민 현 국회의원, 네. 서영교 현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동등하게 넣었기 때문에 이른바 대통령의 이런 SNS 긍정 효과, 네. 그다음에 직함이 주는 이력이 네. 주는 또 긍정 효과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불과 한 달 전 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정원호 구청장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국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는 여전히 오세훈 시장이 우세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현직 서울시장. 네, 네. 오세훈 시장의 네. 지지율이 지금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2배 이상 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11.8%, 한동훈 전 대표 7.8%, 신동욱 의원 4.3%, 조은희 의원 3.9%, 그다음에 조정훈 후보가 있네요. 아, 네. 저희 별로 지역 마음에 안 들죠. 조정훈 의원 3.8%. 아직 뭐 공식 출마 선언 한 분이 안 계시기도 하고 한 분이 계시기도 한데 네네. 일단 지금 보면 1강, 1중 다약 이런 다약. 식으로 네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타. 대선 후보 지지도는 오세훈 현 시장이 저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데 네네. 서울시에서만큼은 늘 강세를 보이는 네. 그런 후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은 더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오세훈 50.7, 나경원 17.3%로 33%가량 벌어지는 네네. 것으로.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랑 지금 매우 가깝게 지내고 네, 있고 네. 둘 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선 룰을 당심 70%, 민심 30%. 네. 원래는 50대 50이었는데. 네. 그래서 당심을 70%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심이랑 좀 견주어 볼 수 있는데 지금 더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당심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50대 17이면 33% 차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민심이잖아요, 일단. 네, 네. 근데 30%로 줄이게 되면은 그래도 한 10% 정도는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심에서 한 15% 이상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나경원 의원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심을 무조건 70% 이상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네, 네. 그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관련된 그 특검 그다음에 재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험난한 길이 좀 예상이 되고 또 이런 경선 룰 때문에도 네.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 정원호, 박주민, 서영교, 홍익표 이런 후보들보다는 훨씬 험난한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세훈 씨. 네, 그리고 그렇겠네요. 나머지 후보들도 마찬가지죠. 나경원 후보는 경선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졌지만 네. 본선 확장성이 여전히 좀 제약이 돼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굉장히 그쵸. 불안한 네, 상황이고 나머지 신동욱 의원, 조은희 의원 아직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이고 네. 조정원 의원도 인지도가 매우 낮죠. 마포에서나 좀 알지 네, 조정원 의원을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조정원 의원은 당내에서 아무튼 이쪽 진보 진영에서 이제 넘어간 국회의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유정복 인천시장하고 같이 이런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공천은 또 받아야 되니까 네. 또 센 발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하죠. 어중간해요. 네. 그래서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에는 우리 대변인께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계시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저를 또 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 대변인께서도 서울시장 여론선언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타 넣을 걸 등등에 그랬네. 들어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우리 네, 네. 기타 오연호 인물. 대표님이랑 사이에서 넣을 걸 그랬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후보별 가상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 예측할 때 후보별 이제 가상 대결이 중요하죠. 사실 그게 이제 본선이니까 네. 사실 다자구도로 쭉 나열하면 일단 경선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네. 실제 본선에서 어떻게 될까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1대1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가 박주민 대 오세훈이었는데요. 48점이 대 35점이. 우와, 네, 네. 박주민 의원의 경쟁력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포인트 네. 격차로 이겼는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네. 이재명 대 김문수 네. 사실 격차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49대 42가량으로 전국에 서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5.5% 포인트밖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못 이겼어요. 네. 그만큼 서울이 전국 지표보다 조금 보수적인 네.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때랑 비교하면 격차가 많이 13 벌어져 있습니다. 네, 13% 네, 포인트네요. 오세훈 시장은 김문수 후보가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 네, 네. 박주민 의원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만큼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판세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네.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사실 네. 한 6대4 정도. 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사실은 조금 쉬워 보이는 그때 오세훈 후보가 이겼던 것처럼 네. 큰 격차로 이길 것 같은 그런 네. 분위기인데 특히 박주민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처음부터 네. 가장 먼저 준비를 제가 또 알기로는 했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없죠. 특히 예. 서울에서. 네, 그리고 서울 시장 선거 나가겠다는 의지를 또 많이 피력을 했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당내외 이슈에 대해서 거침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되나요? 서영교 의원, 네. 오세훈 의원 격차가 좀 줄긴 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나가도 이기는 것으로 오, 네, 네. 사실 우리가 17개 광역단체장 역대 네. 여성 시장 도지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예. 남녀 비율이 거의 5대5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17개 광역단체장 서울 비롯해서 제주 도지사까지 이때가 여성 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민주당 여성국 토론에 나가서도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저도 광역단체장 한 명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보궐선거 때 박영선 전 네. 의원이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로 나왔죠. 뭐 후보들은 많이 나갔기 네, 때문에 네. 한 명 정도는 당선됐겠거니 했는데 그러네요. 없더라고요. 네, 네. 서영교 의원께서도 나가면 당선될 수 있다. 네. 다만 경선을 통과해야 된다. 네, 앞으로 그렇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서영교 의원한테도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네. 그리고 전현희 의원님은 전현희 어떻습니까? 의원도 화이팅입니다. 네, 네. 못지않게 41.4 대 37.8 전현희 의원도 한 4% 포인트 네. 앞서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 좀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네, 네. 정원호 그다음에, 구청장. 네. 와, 정원호 구청장이 12% 포인트 가량 앞섰는데요. 네. 아까 박주민 의원은 한 13% 포인트 가량 13%, 거의 비슷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우리가 충성도라고 합니다. 네. 로열티. 네. 민주당 지지층이 얼마나 박주민 혹은 정원호 의원을 지지하는지 봤는데 네.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84%가 지지하는 것으로 박주민 의원은 82%가 지지하는 거의 네.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지금 민주당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정원호 구청장도 좋고 박주민 의원도 경쟁력 있고 네. 또 전현희 서영교 의원도 좋고 네. 우리 대변인께서 나오셨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가상대를 못 붙여봤어요. 네. 네, 다음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누가 네. 돼도 다 되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리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년도 안 됐잖아요. 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딱 1년 그러네요. 기념일이에요. 네, 네, 대통령 선거가 된 네.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보통은 집권 1년 반까지는 여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판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세훈 씨는 굉장히 불리한데 또 명태균이 발목 잡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 경선에 네. 더 지금 눈이 모아지고 있고 대변인께서도 도전해보네요.